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의 반등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이 GE 그리드 솔루션과 초고압 직류 송전 사업에 손을 잡았습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멕시코에서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국산 소비재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수출은 올해 1월에서 7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오늘노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반등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혼조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마찬가지로 좀 혼조 흐름인데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시장 상황 개별적인 이슈로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그런 이슈 모멘텀 그리고 지금 10시부터 시작이 됐죠. 미국 대선 TV 토론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를 하시고 일단 관련해서 오전 중에는 이제 대마나 이런 부분들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충분히 장중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 이제 동시만기일이잖아요.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오늘부터 좀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지금 시장도 여러분들 불확실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CPI나 이런 부분들도 오늘 저녁에 좀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 관련해서 지표 발표가 된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워낙 이제 수치가 너무나 안 좋게 나오거나 뭔가 시장에 변동을 줄 수 있고 투자자들이 좀 혼란을 끼치는 그런 뭔가 지표가 발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연준에서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서 갑자기 또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경계심을 좀 가지는 그런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수요일부터 거래가 이제 조금씩 차츰차츰 지금까지도 거래가 없어서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으나 이제 연휴에 또 다음 주부터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붙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이제 섹터들은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미용기기 관련해서 좀 개별적인 이슈들로 여전히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일 미 대선 토론과 또 CPI가 중요한데요. 개별 이슈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 제약바이오 참 잘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역시나 개별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유한양행이 오늘 상승을 좀 강하게 했었는데요. 일단 유한양행 관련해서 렉나자 관련해서 마일스톤의 기술료 좀 수행한다는 그런 소식에 좀 투심이 좀 자극되는 그런 모습이고 아침에 좀 상승 출발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800억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에 조금 심리가 자극이 좀 되고 있고 기존에도 상승이 나왔다 좀 눌려가는 그런 구간이었잖아요. 기존에도 이제 종목 진단을 저한테 좀 하셨던 종목인데 많이 하셨던 종목인데 뭐 괜찮다 말씀드렸었고 중장기적으로도 양호하다 말씀 좀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 렉나자 관련해서 기술료 수령을 800억 받았다라는 부분에 기술 수출 관련된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는 여러분들 기업들 잘 보시면은 매출 자체가 한꺼번에 찍혀버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항상 이제 돈이 순환이 좀 잘 되어야 연구개발이나 이런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잘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올라오는 종목이 이제 샤페론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FDA에서 임상 경과 그리고 핵심 성과를 좀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 이전, 조금 전에 이제 유한양행이 800억 수출 좀 했듯이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탄력성을 좀 봐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주가가 오늘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삼일제약도 오늘 상승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충분하게 좀 가격 조정도 나왔고 이제 하반기 모멘텀에 좀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리포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위고비 관련해서 10월 달 이게 다음 달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부각이 좀 되는 모습이고 아침부터 이제 펩트론의 상승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한 모습이고요. 어쨌든 이제 진단키트, 그간 좀 쉬어가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오늘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면서 일단 개별 이슈까지 좀 합쳐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먹여 살리고 있는 사실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다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전략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무엇을 대응해야 될지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비만 치료제 위주로 여러분들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네. 지금 말씀 주신 뭐 제약바이오 내에서 비만 치료제 이런 거 이외에도 이 네. 미국 이슈가 생물보안법 이제 하원을 통과했다는데 네. 상원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국내 기업들한테 이 제약바이오 쪽에 또 호재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중 갈등이 좀 생기면은 뭐 우리나라 반사이익을 당연히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 사실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CDMO 관련주는 제가 이제 바이넥스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제 바이넥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 자체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잘 바라보시고 지금 2750원, 뭐 800원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선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자금이 조금 묵직하게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지금 100만 원 이하에서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관련해서 박스권 돌파를 조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돌파 자리에서 매매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충분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관련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네. 보니까 대보 마그네틱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뭐 네. 전자석 탈철기 개발에 착수했다는데 들어서는 이게 뭔지 참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일단 양극재, 음극재 이게 뭐 자력을 자랑하는 전자석
탈철기 개발에 좀 착수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일단 전자석 탈철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리튬 2차전지의 양극재와 음극재에 좀 포함된 미량의 철 성분을 좀 제거하는 필수 장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해서 이런 부분 기술력 자체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그냥 상한가로 바로 올려버렸어요. 대보마그네틱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 다른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뭐 삼성 SDI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평광 필름과 관련해서 사업을 좀 매각하고 아예 배터리 사업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도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도 좀 마찬가지고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는 뭐 양호하다. 다만 뭐 확실하게 업황이 지금 돌아선 구간은 아니고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전략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될까? 이 업종을 지금 매수해야 될까? 하는 거는 조금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2차 전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전지가 아직은 좀 개별 이슈로 네.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4%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유가 중국 판매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도이치은행이 매수 의견을 내놨다 뭐 이런 네. 뉴스가 있는데 이렇게 뭐 저희가 미국 시장에 또 주가가 올랐다고 바로 저희가 매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또 매수 의견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거든요. 판매량 증가 정도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연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좀 진행이 됐느냐 아니면 뭐 몇 개월에 거쳐서 혹은 한 분기, 두 분기, 뭐 반년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매출 한번 실적 좋게 나왔다고 계속적으로 연속성 띄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전략적으로 좀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이게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자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만 사도 3% 4% 뛰는 건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인지 진짜 이제 판매량 증가가 예상이 돼서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테슬라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뭐 공격적인 그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국내 업체들이 좀 반사이익을 받는 건 사실 뭐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관련해서 뭐 미국 생물보안법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좋아요. 단순하게 이제 생물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기차 업체들에게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취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미용기기입니다. 전문가님, 네. 미용기기 오늘 휴메딕스, 뭐 아니면 휴온스 글로벌 등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다 뭐 어떤 이슈들일까요? 네, 일단 휴메딕스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필러 수출이 좀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사실 조금 잠자고 있던 용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품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미용기기는 여러분들 사실상 주목을 좀 못 받은 상태. 물론 받은 시기가 있었지만 뭔가 성장성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은 그런 상태이고 화장품이 워낙 매출이 잘 나가다 보니 조금 등살에 밀려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휴메딕스는 이제 히알루론산 관련해서 관련된 제품을 조금 제조 판매하는 그런 미용 의료 기업인데 일단 필러 매출 자체를 뭐 21년도에 160억 원 좀 달성을 했고 꾸준히 이제 100억씩 좀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좀 보였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매출이 29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여러분들 491억 원인데 일단 올해 통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631억 원을 좀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매출이 거의 200억 뛰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100억씩 증가하다가 200억 뛰는 그런 매출이기 때문에 이제 빛을 좀 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휴메딕스도 있지만 파마리서치 관련해서도 오늘 상승을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쥬란 브랜드 성장 좀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기존에 23만 원을
기존에 23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으로 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지금 미용기기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사실 뭔가 매매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 하신다면 제약바이오를 지켜보시고 혹은 거기에 플러스로 미용기기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고 미용기기는 단순하게 피부로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 이게 노화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도 질병이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금 트렌드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이게 인식 자체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미용기기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좀 전에 노화 말씀 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제 보톡스 국내 기업들이 2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굉장히 많이 상회한 결과가 나왔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KBT를 어쨌든 눈여겨본다면 네. 노화, 뭐 이쪽 보톡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네, 보톡스 관련해서는 뭐 빼놓을 수가 사실 없을 것이고 일단은 관련해서 저는 이제 휴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못 올라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좀 쉬었어요. 우상향 곡선을 계속적으로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도 좀 눌림을 만들고 있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종목과 유한양행과 좀 비슷한 맥락의 차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기존의 뭐 법안 관련해서 이거 뭐 내가 뭐 침해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슈젤 관련해서 멀리 좀 바라보셔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증가나 이런 재무제표를 좀 보시더라도 증가하는 폭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이 뛰어요. 이게 1,000억 미만에 좀 있다가 계속적으로 좀 연속성으로 이제 1,000억을 22년도에 찍고 23년도에 1,100억, 그 다음에 올해 1,500억, 1,800억, 뭐 2,300억 이렇게 좀 달성하는 수치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K-뷰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톡신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고 같이 미용기기도 보시고 하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섹터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은행입니다. 전문가님, 네. 밸류업으로 은행주들이 좀 관심을 받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뭐 이쪽으로 좀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왜 이런 걸까요? 네, 일단 미증시에서 좀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 오늘 뭐 자동차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체크했을 때 유럽 증시가 BMW 관련해서 오늘 3% 정도 좀 하락은 나오는데요. BMW 관련된 영향으로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근데 자동차 관련주는 뭐 오늘 현대차 3% 정도씩 쉬긴 하지만 많이 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금융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4% 정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 악화된 그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지금 실적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금리 인하를 하면 직격탄이에요. 사실 금융 관련주는 금리 인하하면은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지금 실적에 대해서 뭐 악화 소식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는가? 만약에 고민이 되신다면 그냥 파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다가오면 금융주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은행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파셔야 되는 구간이 맞고요. 만약에 은행 관련주를 지금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밸류업 관련된 이슈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시면 지금 팔고 나오시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보험, 증권 관련해서 금융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여러분들 증권으로 갈아타시면 돼요. 은행을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은 증권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고 이게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진행이 되면 은행에는 안 좋지만 시장에 여러분들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권 거래는 활발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증권 쪽이 당연히 이슈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은행의 포인트는 금융주 관련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만약에 내가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파시고 만약에 이거 아니고 밸류업 지수가 코리아 이제 밸류업 지수가 올해 지금 이번 달에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좀 이슈를 좀 본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전문가님과 은행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네. 경기 침체로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네. 줄어든다, 뭐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말씀 주신 내용이잖아요. 네. 결국에 이자에 대한 수익이 줄어들면 많은 분들이 이거 은행주나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국내에도 약간 직격탄으로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영향은 자연스럽게 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에 지금 포트를 조금 이 시기에 차라리 미국에서 지금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시면 포트폴리오를 수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은행주가 좋아 안 좋아 이걸 떠나서 이 시점에 맞춰서 나오지 않던 뉴스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계속 작용을 할 거예요.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그럼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진행이 되죠. 그 은행 순이익 떨어지겠네요. 이건 여러분들 불보듯 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진행이 된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계속 노이즈로 발생을 할 거예요. 다만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얼마나 이런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지는 좀 지켜보시되, 지금 기회를 좀 이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시는 전략, 말씀드렸지만 은행 관련 보험은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은행 관련해서 이제 증권으로 조금 넘어가시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은행 관련주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나 많이 안 올라왔던 건 아니에요. 사실 금리 인상기에 엄청나게 많은 상승률을 좀 기록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업만의 이슈로 은행주를 보는 건 개인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포트를 교체를 할 거고요. 단순하게 밸류업 이슈만으로 은행주를 본다? 이건 투자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시고, 물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뭐 금리가 갑자기 지금 있던 이 5%가 갑자기 0%로 다운이 되진 않겠지만 스물스물 여러분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까지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DSR 규제 이슈까지 나오면서 지금 대출까지도 꽉 조여놨잖아요. 더 쪼줄이면 누구한테 안 좋아요? 은행에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런 대출 방향 자체는 사실 은행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이 집중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대출을 쪼여버리면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에게 직격탄이겠네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기회를 이용해서 저는 포트 조정을 좀 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전문가님이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회까지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이 강연회에서 좀 중요한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또 명절을 앞두고 네. 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더 빠지는 건가? 아니면 상승할 수 있는 걸까?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딱 그겁니다. 그거에 대한 해법. 오. 거래가 여러분들 많을 때만 공략하시면 돼요. 그 요즘 거래가 많을 때 언제죠? 항상 우리가 거래가 많은 시기는 알고 있어요. 시간은 9시 땡 하고 나서. 여러분들 솔직히 미국 증시가 어제 빠지고 뭐 했다 그래서 장전에는 막 벌벌벌벌 하시지만 9시 땡 하면 뭐 사야 되지? 그러니까 그 생각 그냥 까맣게 잊으시고 9시 되면 뭐 사지? 이것도 올라가네, 저것도 올라가네. 오픈런 하시잖아요. 백화점 오픈런 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활발해진 시간이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 여러분들 9시입니다. 시장에 여러분들 거래가 없어도 이 시간만 잘 활용하시면 수익이 여러분들 충분히 내실 수 있고, 아침에 딱 30분 정도는 일어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장전에 딱 10분 정도 피부에 양보하세요 말고 시장에 양보하세요. 이것처럼 딱 10분 전, 장전에 10분 전에 일어나셔서 딱 30분 매매하고 쉬실 수 있는, 제가 마법의 공략 비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시초가 이거 대응 안 하시면 수익을 못 내요. 딱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그런 기법들, 그리고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는지 이 부분까지 오늘 팁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디아입니다. 매수가 23,000원에 비중 30%인데요. 전문가님. 네. DI 지금 13,000원대인데 비중이 30%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23,000원에 좀 진입을 하셨는데 조금 높은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셨죠. 사실 매수하신 자리가 조금은 애매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확실하게 이제 정배열 좀 돌리는 자리에서 진입하셨으면 어땠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종목이 안 좋아서 지금 빠지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가다 보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 자체는 이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으로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18,500원 좀 바라보시고, 나머지는 좀 2만 원 체크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다만 거래량이 막 동반이 돼서 막 대량 매도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관련해서 시간 투자를 좀 하시되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돌아서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은 조금 아프시더라도 비중도 많으시기 때문에 손절 대응을 일부는 좀 하시고요.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I 도와주셨는데요. 1차로는 18,500원, 2차로는 2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컴투스홀딩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47,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아, 전문가님, 컴투스홀딩스 지금 2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5월 봄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가 눈에 띄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게임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게임 관련주는 여러분들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신작. 엔터 관련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신작 게임이 좀 나와 주어야 주가가 좀 상승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봉상 좀 바라보면은 차트가 오늘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아침장에 좀 나왔었는데, 일단 관련해서 이런 것처럼 좀 움직이려면 이 부분도 뭔가 이슈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작 게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주어야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전까지는 박스권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1차적으로 3만 원 구간 오면은 3만 원대 하면은 이게 스윙 관점으로 조금 높으실 수 있으니까 주봉상 3만 원입니다. 시간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는 가정하에서 3만 원을 좀 바라보시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24,000원. 이 매물대를 여러분들 벗어나야 확실하게 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1차는 24,000원, 그리고 2차는 이제 27,000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 구간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 게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작 게임이 확실하게 좀 나와 주어야
주가가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지금 사실 매출 자체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냥 0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인데 부채 비율도 50%였다가 지금 100%까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뭐 유보율도 기준을 좀 쌓아놨다가 지금 깎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뭔가 개발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게임 관련 어떤 뭔가 이슈가 좀 나와주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게임 관련주가 또 힘받을 때는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움직일 때니까 좀 그런 섹터들도 같이 통합해서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 지금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 침체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게임하고 이럴 정신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조금은 인내하셔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하단의 손절 라인은 2만 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컴투스홀딩스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2만 원, 1차는 2만 4천 원, 2차는 2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삼형엠텍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5,200원에 비중 15%입니다. 전문가님, 삼형엠텍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건 어떠실까요? 네, 삼형엠텍 관련해서 직전에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죠. 풍력에너지나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붙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오늘 그 토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토론에서 이제 해리스가 좀 우세한 그런 부분이 좀 나와준다면 기존에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좀 부각되지 못했죠. 대마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뭐 지금 보면은 이게 급등주 나오는 그런 뭐 거래가 동반된 그런 종목들을 잡아주는 검색식인데 제가 이제 뭐 공개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거의 움직임이 좀 없는 그런 상태예요. 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TV 토론 이후에 뭔가 해리스가 우세한 그런 상황들이 나와준다면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뭐 세력들은 아시겠지만 하단에서 그냥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를 좀 돌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마 관련주 플러스로 이제 오늘 만약에 우세하다면 대마 관련주 플러스로 재생에너지까지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다가 하락이 지금 저점이 다 나온 상태예요. 바닥이 그냥 아예 드러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손절 대응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을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구간은 이제 4,500원, 그 다음에는 이제 4,700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수가가 확실하게 좀 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뭔가 상승하려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지금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대응을 1차적으로 하시고 모멘텀이 붙어버리면 다시 6,000원짜리까지 도전할 수 있어요. 이게 탄력성이 굉장히 좀 있는 좋은 종목이거든요. 저도 좀 좋아하는 그런 종목인데 향후에 좀 다시 보시죠. 일단 지금은 한 발을 좀 빼고 소나기를 일단 피하고 확실하게 이제 4,500원에서 5,000원 자리에서 조금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 재투입해서 끌어가는 전략도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형엠텍 도와주셨는데요. 1차로는 4,500원, 2차로는 4,7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안트로젠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9,4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안트로젠 지금 14,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에서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어요.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만약에 조금 탄력성이 좀 없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트렌드에 좀 맞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전략도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19,400원이면 이거 굉장히 좀 오래 끌어오신 것 같아요. 하다 못해서 아무리 못해도 이제 작년쯤에 좀 들어가셨던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좀 주봉상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상승은 나와줄 거예요. 2만 원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건데 전략적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선택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좀 비중을 줄여서 너무 답답하다. 근데 비중이 지금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에서 일부는 조금 비중을 좀 담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5%, 그러니까 부담되지 않으신 선에서
5%에서 10% 정도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담고 나머지 반등 나오면 일단 17,000원 정도 해서 저는 1차적으로 비중을 절반 정도 이상은 좀 덜어내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좀 하도록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래량이 적고 옆으로 좀 이어간다는 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래가 조금만 붙어도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거래가 조금만 붙어도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방은 있는 그런 종목인데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은 저점에 와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17,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9,000원 목표가 말씀드렸으니 매수가 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트로젠 도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레이저셀입니다. 매수가 8,400원의 비중 15%인데요. 전문가님, 레이저셀 네. 지금 5,0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네, 일단 뭐 HBM 관련해서 레이저 디본딩 관련해서 좀 묶여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뭐 마찬가지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쉬다 보니 좀 같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8,400원 항상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거 역배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진입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역배열에서 진입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만 진입 안 하셔도 여러분들 성공하실 확률 90%, 무려 90%.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반등하겠지? 이 생각만 안 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만 안 하시면 성공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좋은 기업을 사신 건 맞는데요. 지금 들어가신 시점 자체가 조금은 안 좋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손절 라인 딱 5,000원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금 횡보를 좀 진행을 했으니 기술적인 좀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자. 1차적으로 목표 구간은 7,200원, 나머지는 이제 8,000원 정도 지금 매수하신 구간 조금 못 미치더라도 저 구간에 오면은 일단 기계적으로 좀 박스권 대응 비중 조절하시고 확실하게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거래량이 굉장히 없어요. 평소에 한 번 수급이 붙으면 굉장히 또 빵 치고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 방은 있다. 여기 장대 한번 세워주면 그 자리가 일단은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확실하게 좀 탈출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자리를 좀 잡아주면 저 자리에서 좀 재투입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셀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5,000원, 1차 목표가는 7,200원, 2차는 8,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넷마블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63,000원의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넷마블 오늘 게임주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넷마블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위메이드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넷마블도 좀 마찬가지 거의 5%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요. 하단에 이제 55,000원 좀 손절 라인 체크하시면 되고요. 7만 원까지 상단 목표 구간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그냥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주봉상 보시면 더더욱 그러니까 이 자리부터 딱 이 자리까지 좀 갇혀 있죠.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갓 나온 따끈따끈한 상황은 맞는데 관련해서 신작 게임 말씀드렸지만 게임은 신작 게임이 좀 나와주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사전 예약이나 이런 매출과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바라봐 주시고 일단 1차적으로 좀 스윙 관점에서는 7만 원짜리까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저 자리까지 좀 와주면 절반 이상은 좀 비중 축소해서 수익 매도 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주는 그런 전략.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고점 돌파할 때는 3번 돌파 시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째 돌파 시도를 한 구간이고 이번이 3번째 시도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언가
한 단계 주가가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될 수 있으니 그 점을 좀 바라보시고 끌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욕심이 나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한 5% 정도 선에서 뭐 최대 10%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해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시간 투자만 몇 개월만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넷마블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5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조대림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68,500원에 비중 40%입니다. 전문가님, 사조대림 지금 네. 52,100원인데요. 비중이 40%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거는 좀 단기로 접근하셨으면 단기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고, 직전에 이제 사조 관련 그룹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움직일 때 이제 그린벨트 이슈로 좀 움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관련해서 아직 뭐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만, 뭐 그린벨트 관련해서 세부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적으로 인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게 뭐 식품주의 영향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각화로 이 종목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비중이 지금 너무 많으신데 그 정도 담을 정도의 뭔가 메리트가 있을까는 조금 의구심이 살짝은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5만 원 정도가 지지되는 그 선에서 이게 왜냐면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올 때 확실하게 좀 들어오고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마냥 기다려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기업 자체가 나빠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부분을 좀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손절 라인 5만 원 그리고 반등 나오면은 1차적으로 7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번에는 기술적인 좀 반등을 이용을 하셔서 비중은 절반 이상은 좀 정리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조대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텐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장을 먹여 살리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어? 네, 역시나 제약바이오. 네, 말씀 좀 역시나. 드리겠고, 네. 요즘에 이제 물류 관련해서 좀 살펴봤었잖아요. 음. 약도 당일 배송을 해준다고. 아, 다만 근거리. 근거리. 예, 이게 확실하게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오늘 또 기사에 나왔어요. 일단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의약품 근거리를 좀 당일 배송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3만 가입사를 좀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아침에 살짝 반응을 했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플러스로 여러분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노보노디스크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도 내달에 좀 국내에 출시할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상승이 나왔다가 좀 눌림목을 여러분들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물량 소화하고 N자형 파동으로 상승이 좀 나온다.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넉넉하게 지금 21,450원 구간인데요. 22,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4,000원 직전의 고점 돌파하는 자리까지 좀 체크하시고 2차 목표가는 이 자리 좀 돌파하면은 25,000원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2만 원 말씀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좀 보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단순하게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근거리 이제 의약품 배달과 관련해서 지금 뭐 다른 이야기, 다른 기업들은 이런 이슈가 없는데 블루엠텍은 아예 지금 나와버린 상태예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거의 뭐 독점 개념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블루엠텍이었습니다. 의약품 배송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쨌든 네. 양시장 지금 계속해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약간 반등하나 싶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오늘? 네, 일단은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조금 변동성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대선 토론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조금 갈려요. 말을 누가 잘하느냐는 사실 싸움이고 지금 종목들도 막상 좀 기대를 좀 하셨던 분들 누가 우세하고 그냥 우리나라의 뭔가 그런 것처럼 주가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대부분 같이 좀 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변동성을 좀 유의하시고 오늘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향후에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여러분들 경계심 어느 정도 가지시고 조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시장 흐름 대응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변동성이 또 크게 좀 발생을 할 수 있고 시장에 여러분들 워낙 상승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 여차하면 밑으로 밀 수 있고 맘먹으면 그냥 혼조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 잘해봤자 내일 시장은 그냥 플랫하게 옆으로 가는 거지 이게 상승할 여지는 지금 당장은 좀 없는 상태예요. 갑자기 뭐 저녁에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하루하루 그날의 수급에 좀 집중하자. 그러니까 내일은 뭐, 내일은 뭐, 내일은 뭐, 일주일은 뭐, 한 달 뒤에는 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에 할 수 있는 것들에만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시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오늘 전력 설비가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한전이 관련해서 뭐 GE와 뭐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해서 뭐 사업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오늘 전력 설비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력 설비도 아침에 좀 살짝 봤었는데요. 수급이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관련해서 좀 반도체와 같이 쉬고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뭐 나쁘진 않은데 조금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거래가 동반된 상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는 너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소화하는 데 시간도 좀 어느 정도 걸릴 것이고 확실하게 뭔가 상승 모멘텀 플러스 수급이 좀 받쳐주어야 직전의 수급 플러스적으로 좀 들어와야 주가가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관련해서 뭐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매매하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 뭐 지금 잡아가지고 쭉 끌어가는 전략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자리씩은 다 좀 자리를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 설비까지 챙겨봤는데요. 저런 구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하신 분들은 2시에 예정된 온라인 강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미용기기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블루엠텍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미 대선 토론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이길 동시 만기에 경계심을 갖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